정말 죄송합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관련주들을 강의에 포함을 시켜놓고도 제가 깜빡했어요. 그래가지고 발표를 못했었는데 오늘 대부분 종목들이 전부 다 상승을 해버렸네요. 준비를 해놓고도 발표를 못해드려서 조금 아쉬움이 많이 났습니다. 이미 뭐 재료가 노출된 상황이라서 다른 섹터를 조금 들어가 보랍니다. 자, 오늘요 반도체 특별법이 본회의를 통과를 했어요. 이제 시행령이 만들어지고 아마 올 하반기부터는 법 시행에 들어갈 겁니다. 어찌됐건 주식은 뭐 기대감으로 가는 거니까 반도체 관련주들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자, 반도체 그러면 DDR5 쪽 섹터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DDR5 쪽은 SK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에서 개발이 이미 돼 있죠. 돼 있는데 CPU가 아직 안 나왔죠. 인텔이라든가 AMD 이런 데서 CPU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직 안 나왔는데 그게 아마 올 상반기 지금 전문가들이 예측하기로는 3월달이나 4월달경에는 나온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좀 수급이 들어오기 전에 들어가 있으려면 기본적인 종목들을 좀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오늘은 제가 TLB라는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자, 보시면 새해, 그럼 올해죠. DDR5 지원 CPU가 나온다. 자, 인텔하고 AMD에서 그 중앙 처리 장치 CPU 개발사가 내년 차세대 메모리 규격인 DDR4 D램을 지원하는 신규 제품들을 내놓게 된다. 이렇게 나오죠. 자, 이렇게 되면 지금까지의 D램하고 세트로 쓰고 있던 DDR4 이것은 이제 좀 뭐 사용해야 하겠지만 그 DDR4 모델에서 DDR5 쪽으로 신속하게 이동이 되겠죠. 제품들이. 자, 메모리의 신규 수익원으로 기대가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아마존 웹 서비스도 가세에 DDR5 지원 자체 칩을 선보이면서 본격적인 서버용 DDR5 메모리 시대를 연다. 요 DDR5는 D램입니다. D램. 주 기억 장치죠. 용량이 한 2배 이상 훨씬 더 큽니다. 기존의 것보다. 자, CPU 교체 수요를 견인하면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등 메모리 제조사의 신규 수익 창구로 자리매김할 예정이다. 자, 그러니까요. 이제 근본적으로는 D램 쪽에 시스템들이 전부 다 이제 바뀐다고 보시면 돼요. DDR5를 지원하는 CPU가 나와버리게 되면. 근데 그 CPU가 지금 늦게 나와가지고 이미 개발을 해놓은 상태에서 별로 수익 창출을 못하고 있었는데 이 DDR5하고 5를 지원하는 CPU, 중앙 처리 장치. 사실은 인텔이라든가 AMD는 최종 수요자죠. 스폰서라고 봐야죠. 주문자. 시장을 애들이 선점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얘들이 CPU를 내놓게 되면 이제 컴퓨터에
이 CPU가 DDR5를 지원해줘야만 DDR5가 D램이 장착이 되는 것이니까요. 자, 그래서 이 CPU가 지금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것이 이제 올 3월 아니면 4월 달 이 정도에 나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특별법 통과하고 관련해 가지고 우리는 DDR5 요것을 좀 요 섹터를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 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자, 인텔에서는 AMD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년 2분기께 뭐 2분기 그럼 4월에서 6월인데 3, 4월경이 될 것 같아요. DDR5 D램과 호환되는 서버용 CPU를 개발해 가지고 출시한다 이런 거고요. 여러 다른 회사에서도 DDR5를 지원하는 CPU를 출시를 한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자, DDR5는 차세대 D램이죠. DDR4에 비해 2배 이상 속도가 빠르고 저장 능력도 뛰어나고 그렇습니다. 스마트폰이라든가 모바일 시장에서는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DDR5가 채택됐지만 PC와 서버 시장에서는 여전히 DDR5가 대세다. 자, DDR5 메모리와 호환되는 CPU 부재로 교체 주기를 기다리고 있던 중이었죠. 자, 최근 인공지능과 머신러닝 등 고속 데이터 처리가 필요한 데이터 센터, 슈퍼컴퓨터, 기업용 서버 시장이 커지면서 DDR5의 수요도 이제 확대되고 있다. 자, 그래서 CPU 제조사들이 신규 CPU를 잇따라 내놓으면서 DDR5 시장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보인다.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요,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회사는 뭐냐 그러면은요, 자, 이게 DDR5예요. 삼성도 개발을 했고 SK 하이닉스도 개발을 했습니다. 근데 요 기판 있죠, 기판. 요 파란색으로 보이는 요 기판이요. 요 기판을 만드는 회사들이 국내에는 시장 점유를 하고 있는 대형 회사들이 한 4군데 정도 돼요. 4군데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제일 막내, 아직 수급이 안 들어오고 있고 부각이 안 된 종목을 오늘 한번 소개를 시켜 드려 볼게요. 왜냐 그러면 세력들은 이미 많이 올라가 있는 종목보다는 저점에 있는 종목을 명분을 세워 가지고 끌어올려서 본인들의 수익을 창출하게 돼 있으니까요. 될 수 있으면 이미 많이 부각이 된 종목보다 똑같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좀 덜 부각돼 있고 또 DDR5에 좀 특화되어 있는 미리 이 DDR5에 대한 기판, PCB 기판이죠. 이게 PCB 기판을 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를 제가 소개를 한번 해볼게요. 자, TLB인데요. 자, TLB는요, 얼마 되지 않는 회사예요. 생긴지. 대덕전자에서 비상장으로 있다가 분사가 된 회사인데요. 자, 작년에 상장을 했었죠. 그리고 작년에 단기 순이익이 110억 정도 났습니다. 지금 시가총액은 한 1,800억 정도 되네요. 유통 비율이 한 60% 되고요. 사업 내용만 잠깐 보고 또 다른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요, 조그만 회사예요. 아직까지는 매출액이 동종업계에서 가장 막내급이죠. 매출액이 한 2천억 이하 정도밖에 안 되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DDR5가 나오게 되면 이 회사의 매출액이 급격하게 상승할 확률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재작년 2020년도에 상장을 하면서 공장 시설에다가 캐펙스를 좀 많이 투자를 했어요. 자, 볼게요.
자, PCB 사업은 많은 기업이 존재하는 시장입니다. 기업들은 많아요. 당사가 영위하는 메모리 반도체용 PCB 사업은 글로벌 대기업을 대상으로 품질력과 생산 능력, 납기력을 보유한 업체 간의 경쟁을 하는 시장으로 반도체 기업들의 협력사로 승인된 소수의 업체 간의 경쟁하는 독과점 시장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TLB하고 비슷한 종류의 기술력이라든가 생산, 캐파 이거를 가지고 있는 회사가 4군데 정도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PCB 기판을 만드는 회사겠죠. 근데 이 중에서 사실은 DDR 5에 좀 특화되어 있는 회사가 이 TLB라는 회사입니다. DDR5에 아직 DDR5를 지원하는 CPU가 아직 출시를 안 됐기 때문에 이 회사가 매출이 지금 덜 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역량이 전부 다 DDR5 기판 만드는 쪽으로 집중되어 있어요. 이 회사가. 자, 당사의 주요 제품으로는 메모리 모듈하고 SSD 핵심 부품인 인쇄 회로 기판 PCB라는 소리죠. 요 메모리 모듈은요 똑같은 말이에요. PCB나 메모리 모듈은 우리 그 D램을 꽂는 기판에 보면은 1개도 꽂고 2개도 꽂고 3개도 꽂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개를 꽂을 수 있는 모듈로 돼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 회사는요 비상장으로 있을 때, 그러니까 대덕전자의 자회사로 섞여 있을 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덕전자에서 분사한 회사입니다. 지금은 대덕전자 임원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그 TLB의 임원으로 들어와 있지만 완전히 다른 회사예요. 대덕전자하고는. 근데 PCB 기판 만드는 어떤 동종업계입니다. 둘 다. 대덕전자도요. 자, 2011년 국내 최초로 SSD PCB 양산 체제를 구축하였다. 국내 최초예요. 자, SSD는요 일종의 뭐 D램의 일종이라고 봐야겠죠. 근데 지금은 이제 HDD라든가 이런 거 안 쓰잖아요. 지금은 SSD로 보통 쓰니까요. 이 SSD PCB, D램 PCB 기판을 만드는 양산 체제를 구축하였다. 2011년도에 국내 최초로요. 자, SSD 사업의 초기에는 하이엔드 SSD PCB를 제조하여 삼성전자에 공급했고요. 하이 유저인 애플의 맥북 에어에 장착하는 성과를 보였다. SSD의 보급률은 지금 이미 많이 성숙해 있죠. SSD를 다 쓰죠. 보통 HDD를 쓰진 않죠. 자, 당사는 삼성전자뿐 아니라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등의 SSD PCB 기판을 공급하고 있다. 자, 보면은요 2020년도 7월 재작년이죠. 국제반도체 표준협의기구가 DDR5 표준 규격을 공식 발표하였고 SK하이닉스가 그해 10월 달에 2020년 10월 달에 DDR5 D램을 출시를 했다.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이 뭐 우리나라에서는 한 3군데 있죠. 뭐 SK하이닉스, 삼성전자, 그리고 그 또 하나 뭐 있잖아요. DB하이텍 뭐 이 정도 있겠죠.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의 양산이 가시화되고 있으며 지금이 2022년이죠. 2022년 DDR5 시장이 본격적으로 성장할 걸 기대하고 있다. 이게 뭐냐 그러면은요. DDR5를 지원해주는 CPU가 나와야 되는데 그 CPU가 아직 지원을 안 해주고 있는데 그게 3월달에서 4월달에 그 지원을 해주는 CPU 중앙 처리 장치가 나온다는 소리예요. 그게 없으면 의미가 없죠.
자, 고성능 저전력 구현으로 서버 신규 수요뿐만 아니라 교체도 많이 하겠죠. 이제 이걸로 해가지고 교체 수요도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D램 수요에도 긍정적이고 당사의 주력 제품은 메모리 모듈 PCB 수요도 증가할 것이다. 당연히 프레임이 바뀌게 되니까요. 기판의 형태가 바뀌게 되니까 아마 이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갈 거예요. 자, 당사는 2021년 4월 달에 대규모 노후 시설 교체를 했고, 제가 캐펙스를 많이 투자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신제품, 반도체 후공정 전 검사 장비용 PCB 생산을 위한 신규 라인에 투자하고 있으며 생산 능력 증대를 위한 제2공장 설립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는요, 생긴 지는 2020년도에 상장을 했는데 2011년도부터 PCB 양산 체계를 이미 구축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뭐 삼성전자라든가 이렇게 반도체 생산 업체들한테 이미 납품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자, 그리고요, 뭐 이 회사를 조금 알려면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자, 보세요. 제가 차트를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회사는 네 군데 정도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일단 기본적으로 대덕전자입니다. 대덕전자예요. 조금 크게 볼게요. 대덕전자 요즘에 이렇게 많이 주가가 상승을 했죠. 시가총액은 1조 1000억 정도 됩니다. 물론 매출은 훨씬 많죠. TLB보다. 다만 기술력의 DDR5에 한해서 한다고 그러면 기술력은 오히려 TLB가 더 좋을 수도 있어요. 대덕전자 심텍이요. 심텍 같은 경우는 1조 3천억 시가총액이 뭐 지금 우상향하고 있죠. 이쪽 업계가 전부 다 지금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최근에 올라간 것 중에 코리아 서킷 요 놈이 6천억 6,800억짜리예요. 얘도 지금 주가가 급등을 했죠. 최근에 한 3개월 동안. 그래가지고 지금 7천억 시가총액 7천억 정도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TLB는 주가 흐름이 좀 지지부진하죠. 물론 매출액이 적어서 그러기도 하지만 모든 것이 DDR5에 특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2020년도 처음에 상장을 했을 때는요, 최고가가 76,000원까지 갔습니다. 근데 현재는 3만 절반 정도, 37,950원 정도 되고 있어요. 주봉으로 한번 봐볼게요. 자, 좀 간단하게 잘 보이시죠? 처음에 상장을 했을 때는 76,000원까지 상승을 했다가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면서 지금 절반 정도 가격까지 와 있어요. 자, 그러면 심텍이라는 회사가 아까 시가총액이 1조짜리였거든요. 이 회사의 사업보고서를 한번 봐볼게요. TLB를 말씀드리려고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 회사의 사업보고서에 들어가 보면 자, PCB는 여기도 동종업계입니다. PCB 만드는 회사예요. PCB는 다수의 전자 부품을 표준화된 방식으로 고정 연결하기 위해서 반도체 칩을 다 위에 올리는 거죠. 실장하는 거예요. 기판 위에다가 실장을 하죠, 전부 다. 표준화된 방식으로 고정 연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배선이 패턴화되어 있는 기판을 의미합니다. 과거에는 PCB 회로를 패터닝하기 위해 뭐 스크린 인쇄법을 사용되고 있으나 뭐 블라블라 되어 있고요. 이 PCB라는 것은 모든 전자기기에 필수적으로 쓰이는
핵심 부품으로 PCB를 대체할 가능성이 있는 대체제와 그 시장은 없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럼 이런 시장인데요. 시장 점유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심텍에서 발표한 건데, 당사의 PCB 제품별로는 경쟁 관계에 있는 업체가 존재하나 각 PCB 제조사마다 주력으로 하는 제품의 차이가 있어가지고 100% 완벽하게 당사의 경쟁 회사라고 볼 수 있는 회사는 없습니다. 기판도 여러 종류의 기판들이 있고 특화되어 있는 기판들이 따로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 그러면 DDR5에 특화되어 있는 기판은 TLB가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고 독보적인 상황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또한 심텍 얘기입니다. 이거는 당사가 설립 이래 집중해왔던 반도체용 PCB 부분은 기술 장벽이 높은 산업이며 당사가 제조하는 모듈 PCB와 모듈 PCB는 제가 말씀드렸죠. 서브 스트레이트 기판 부분에서 유의미한 신규 업체들의 진입이 없었던 바 향후 경쟁 구도의 변동 가능성은 굉장히 낮은 상황입니다. 또다시 말씀드리는데요. DDR5 그 CPU가 DDR5를 지원하는 CPU가 만들어지게 되면 심텍이라든가 이런 회사보다는 오히려 TLB가 훨씬 더 수급이 좋아질 거예요. 그쪽으로 아예 그냥 특화가 돼 있어요. TLB는요. 자, 당사 및 심텍입니다. 당사 및 국내 동종업종 주요 대표 기업들의 매출액을 비교해 놨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심텍이고, 그 다음에 대덕전자, 그리고 코리아 서킷, TLB요. 이 정도 회사들이 이 PCB 쪽 그 시장을 점유를 하고 있고 진입 장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진입할 수 있는 시장이 아니라는 소리죠. 물론 여기 이제 매출액이 쭉 나오는데요. 뭐 심텍이 1조, 그 다음에 대덕전자가 6천억, 그리고 코리아 서킷도 5천억, 뭐 TLB가 1,800억.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약해요. 다만 DDR5가 차세대 주력 상품이 되어버리면은 이게 역전될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시장은 항상 새로운 제품으로 교체가 되기 때문에 저는 TLB 쪽 지금 그 뭐 주식 투자를 하는 입장이다 그러면 이미 성숙해버린 놈들보다는, 어른이 되어버린 놈들보다는 어린아이한테 투자를 하는 것이 훨씬 낫죠. 성장할 수 있는 룸이 훨씬 크니까요. 자, 제가 심텍의 자료를 보여드리면서 TLB의 시장에 대한 지금 현재 위치를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아, 그리고요, 제가 이 전번에 그 프렌즈 회원님들하고 이제 스트리밍 할 때 LG 에너지 솔루션 관련주들을 강의를 다 준비를 해놓고 시간이 부족해서 사실 말씀을 못 드려버렸어요. 어찌됐건 이 부분은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하고요. 이제부터는 될 수 있으면 시간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제가 발표를 좀 해드릴게요. 27일날 그 LG 엔솔이 상장을 하니까요. 이제 주의하셔야 돼요. 지금부터는. 왜냐 그러면 재료가 노출이 되어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내일 아마 많이 올라버릴 거예요. 올라버리게 되니까 아주 단타를 치시는 분들은 막 올라타가지고 수익을 내겠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LG 에너지 솔루션 관련된 종목들로 큰 수익을 내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제가 주력으로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은 한 세 종류 정도 되거든요. 어, LG 엔솔과 관련된 종목들이요. 근데 지금은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시간에 이미 상한가를 가버렸죠. 나라 M&D인데요. 이 회사는요, LG 계열이에요. 그냥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냥 지분으로만 말씀드릴게요. 나라 M&D인데요. 지분을 보면 2대 주주가 LG전자로 되어 있습니다. 2대 주주가 LG. LG전자의 최대 주주는 LG죠. 자, 그러면 지금 현재 LG화학이죠. LG화학에서 LG에너지솔루션이 분산되는 거니까요. LG화학의 최대 주주는 LG죠. 그러니까 나라 에멘텍의 2대 주주가 LG니까요. LG전자니까. LG전자 최대 주주는 LG. 그리고 궁극적으로 LG 에너지 솔루션의 최대 주주도 LG가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관련주로 아마 대장처럼 지금 움직이게 될 거예요. 제가 이걸 미리 발표 못 해드려서 정말 죄송하고요. 그 외에 만약에 그래도 나는 27일 날 상장이 되니까 아직 날짜가 남았으니까 좀 더 들어가 보고 싶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미 재료는 노출이 돼 버렸어요. 지금은 제가 이 전번에 말씀드릴 때까지는 아직 수급이 안 들어왔고요. 지금 시간의 상한가를 이미 가버렸기 때문에 지금 실제로 장중에 한 14% 올라 버렸고 또 시간에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이미 수급이 좀 많이 들어와 버린 상태라서 나라 M&D라든가 나라 M&D 장중에 14% 올랐죠. 그리고 시간에 지금 9.79% 올라 버렸네요. 그리고 이제 나인테크도 관련주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었고, TSI는 실제로 이제 LG하고 거래를 지금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을 좀 관련주로 봤었는데요. 이런 종목들은 이미 부각이 되어버렸으니까 냅둬 버리시고, 만약에 그래도 나는 아쉬움이 조금 있다 그러면 직접적으로 관련된 종목이 아니라도 접근해 볼 수 있는 종목이 있어요. 그 캠트로스예요. 캠트로스. 왜냐 그럼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의 가장 그 급소가 어디냐 그러면 배터리에서 화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이제 캠트로스는 캠트로스 같은 경우는 그 양극과 음극의 이온들을 왔다 갔다 하게 해주는 전해질 있잖아요. 전해액, 액체 전해액이죠. 거기에다가 그 애들이 움직일 때 열을 발생시키게 되는데 그 열을 덜 나게 해주는 첨가제를 개발을 했어요. 실제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쪽 매출액이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2차 전지에 가장 취약한 이온이 왔다 갔다 할 때 온도가 급상승해 가지고 터져버리는 걸 방지해 줄 수 있는 첨가제를 개발한 회사이기 때문에 아마 2차 전지 섹터가 LG 엔솔로 인해 가지고 다 같이 조금 상승할 수 있거든요. 직접적으로 관련된 종목은 물론 아닙니다. 아니지만 LG 에너지 솔루션의 가장 취약한 급소 화재 부분에 대해서 대안이 될 수 있는 첨가제를
캠트로스가 개발을 했다. 이 부분을 조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 캠트로스를 뭐 굳이 권하는 건 아닙니다. LG 에너지 솔루션과 관련해서 조금 미련이 있는 분들한테는 오히려 직접적으로 관련된 종목들은 이미 부각이 되어버렸으니 오히려 이제 2차적으로 캠트로스 같은 종목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지금 차트상으로 보면 많이 밑으로 하락해 있죠. 캠트로스입니다. 자, 일봉 말고 주봉으로 지금 전환시켜서 봤는데요. 주봉으로 보더라도 자리는 괜찮아 보여요. 그리고 이 섹터는 탄소 배출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또 일본하고 우리하고 맞자리 생겼을 때 수출 규제 이런 부분하고 관련해서도 퍼포먼스가 좀 좋은 회사입니다. 그 외에도 뭐 엔시스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조금 있는데요. 이미 재료가 부각이 되어버려서 제가 타이밍을 놓쳤기 때문에 뭐 엔시스라든가 이런 종목에 대해서는 별도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되면 조금 이따 시황 정리를 해서 지금 글로벌 지수라든가 환율이라든가 이런 관계로 인해 가지고 우리 자본시장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좀 짤막하게 해서 제가 시간이 되면 올릴게요. 일단 오늘 반도체 특별법이 통과한 것과 관련해서 DDR5를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자, 간단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